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합니다. 후원 감사합니다.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은 방금까지 제가 했었던 과정에 대한 데이터들이 쭉 다 올라옵니다.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방금까지 했었던 이 13초 동안의 과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. 봅시다. 한번 이 확대 버튼을 누르면 줌인이 됩니다. 드래그를 해서 네모로 하면 좀 더 커지겠죠? 이제 리스토어를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돼요. 그래서 이 리셋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 스케일링이 이제 풀렸다가 다시 이제 엮였다가 하는 건데, 이 상태인 게 가장 보기 좋겠죠? 셀렉트 커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커브를 클릭하면 그 커브에 맞게 이제 이 스케일이 변경이 됩니다. 현재 부하율, 요 파란 색깔이 부하율이죠. 우리가 RPM을 제로 상태에서 제가 서서히 올릴 때 부하가 순간적으로 쭉 올라갑니다. 현재 부하의 상태는 3%도 안 되죠. 1.몇 %에서 최대까지 올리니까 5.8%. 풀 악셀로 밟고 있는 2000rpm 상태에서 5.3%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소리죠, 도크에. 실제로는 지금 이제 공회전 상태니까 여기에 부하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지금은 부하의 뭐 5%도 안 되는, 5.8%가 최대밖에 안 되는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커브 곡선을 호리젠탈 커브라고 해서 커서죠. 커서 요걸 만들면은 이 사이 값이나 최대 값이 몇인지도 알 수 있어요. 현재 V2의 위치가 요 정도 선이죠. 그러면은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갈게요. 줌을 이 부분을 줌을 유난히 따면 잘 안되네요. 아니 커서가 눌러져 있어서 그런 거구나. 커서 누른 걸 풀고 이 꼭대기 부분을 제가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겠죠.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부분을 완전히 이제 읽게 되면 이 호리젠탈 커서를 이용해서 이 현재의 높이 값을 알 수 있어요. 이 정도 되겠죠. 그러면 y2가 5.5531 정도 된다는 소리입니다.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점점 더 확대를 하면은 완전히 알 수 있겠죠. 이 부분을. 굉장히 불편한 건 여전하네요. Y2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맞추면은 Y2가 5.5491 정도, 요 정도 되는구나. 무브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. 무브가 이제 보이네. 이런 식으로 최대 부하율도 알 수 있었고, 다시 이제 요 선, 요 주황색 선을 알고 싶어서 주황색을 클릭하고 무브 클릭해서 움직이고, 요놈의 맥스 값을 알고 싶다 해서 요놈의 맥스 값을 슬그머니 올려보면 한 여기 정도에서 스스 걸리죠. 현재 맥스 값의 Y2 값은 2032rpm 정도로 회전했구나. 근데 지금 보면은 주황색이랑 파란색은 보이는데 빨간색이 잘 안 보이죠. 그래서 주황색을 지워볼게요. 주황색을 지우면 이 빨간색이랑 거의 똑같습니다.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죠. 약간씩의 차이. 이제 요게 이제 보정된 작은 값들인데 소수점 값이죠. 그래서 이 실제 엔코더 값하고 이 액츄얼 스무스
요 값은 실제로는 약간의 격차가 있어요. 왜냐면 계산된 오차를 계산해 주거든요. 스무스라는 게 이제 약간 계산된 오차의 값이고 언스무스는 이제 실제 값입니다. 이 두 개는 사실 거의 차이는 없는데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해요. 이제 오차를 자기가 스스로 보상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. 이번에는 트레이스 컴픽을 다시 눌러가지고 다른 값을 한번 더 취득해 볼게요. 이번에는 이제 암페어, 우리가 앱솔루트 커런트 액추얼 밸류라고 해서 이 전류 값을 한번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스타트 트레이스를 해볼게요. 시작했고 이제 반 정도 천천히 올렸다가 끝까지 올렸다가 유지했다가 절반 정도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쭉 내렸다가 확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중간 정도로 쭉 유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정리할게요. 네, 굉장히 특이하죠. 자, 일단은 빨간 색깔은 절대적으로 이제 RPM입니다. 우리의 기준이에요. RPM 기준. 자, 우리가 제로일 때 전기가 무진장 지지직 하고 흔들리고 있죠. 다른 거 다 지워봐도 전기가 지지직 흔들리고 있죠. 이 부분에서 왜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멘스 제품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, 0RPM 상태는 이제 0RPM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잡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전기가 미세하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꽉 잡고 있어요. 실제로 만져보면은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. 약간의 힘이 있어서 반발력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.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이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막 강한 전류는 아닌데 어느 정도의 전류는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토크가 이렇게 일직선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전기는 가지고 있다는 거. 그 상태에서 이제 RPM으로 한번 볼게요. RPM이 쭉 올라가는 순간 부하율과 함께 전기도 같이 쫙 올라가죠. 그러니까 전기 그래프는 곧 부하 그래프와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실제로도 보면 비슷하죠. 쭉 비슷하다가 RPM을 내가 쭉 올릴 때 이렇게 먼저 오버슈트하는 듯한 느낌으로 먼저 전기를 치기 시작해서 서서히 감소하는 완만한 곡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맨 꼭대기쯤 갔을 때 한번 전기가 확 올라가죠. 이때가 뭐냐면은 감속하는 구간입니다. 이 선을 순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속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확 올랐다가 이제 유지가 될 때는 이제 점점 이제 자글자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다가 감속을 할 때도 이제 감속을 하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기가 훅 떨어졌다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또 안 되니까 또 점점점 반대 방향에 힘을 주면서 위아래로 부하가 순간적으로 생겨요. 쭉 하다가 일정 선도 유지하니까 또 잠깐 유지했다가 떨어지니까 또 쭉 떨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이 RPM하고 이 RPM은 격차가 엄청 큰데도 전력량은 비슷하죠. 이때 구간이 뭔지 아세요? 제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던 구간이거든요. RPM이 실제로는 이거밖에 안 됐다는 소리예요. 이거밖에 내려가지도 못했고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소리예요. 순간적으로 전기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전기가 이런 식으로 어정쩡한 중간선에서 쭉 유지되다가 제가 이제 쭉 한번 그 중간에서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했죠. 근데 실제로는 이 값이 측정이 안 됐나 보네요. 여기서 그냥 끊겼네요. 13초 선에서 이제 끊겨버렸네요. 마지막에 RPM은 최대까지 올라가면서 끝이 났군요. 요런 식으로 이제 이제 이 트레이스라는 게 뭐 요런 식으로 찍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만 해도 이 곡선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최대값이 몇이고 부하율이 몇이었고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사용했다 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제출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. 부하가 어느 정도인지.
뭐 이런 그래프적인 걸 필요로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이런 걸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어요. 세이브 트레이스 커브라고 해서 이제 커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옛날에 제가 몇 개 뭐 찍어놨던 게 있네요.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로드 트레이스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다시 또 가져올 수도 있고, 그리고 가져오면은 이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할 수도 있고, 가져와서 옛날 데이터 다시 볼 수 있는, 물론 이제 V 어시스턴트로만 볼 수 있어요.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이제 트레이스 기능 100%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네,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